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도 2023년 3월 17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실거래가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년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시세와 현장 분위기들을 포스팅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시황부터 보시죠. 2022년 내내 급락하던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일단 반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저점선을 꾸준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향후 상승과 하락을 정확하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단기 저점은 이 지점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고 매스컴에서도 떠들썩합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유의미하게 상승 중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상승 각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비단 실거래가뿐 아니라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거래량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올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는데요. 2월엔 거기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223건입니다. 다산 신도시도 비슷합니다. 실거래가, 호가, 거래량 등이 대폭으로 늘어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먼저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시죠. 다산 신도시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를 보시게 되면 지하철 8호선 다산역 개통을 앞둔 진건지구는 전용 84, 대략 34평 기준 7억 중후반대 거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딩 단지는 8억 원대죠. 올 초에 6억 원대의 거래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의 힘입니다. 다산역 개통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부동산 전체적인 급락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한 이러한 상승세는 개통 전까지 시간에 비례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다만 거래량 면에서 가격 메리트가 희석이 되면서 1월, 2월에 비해 거래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지역별로 약 10%에서 15% 수준의 반등이 나온 건 알겠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마침 서울경제 집슐랭에서 전문가 5인의 집값 전망을 기사화했네요. 기사 내용은
바닥롯 일축, 추가 하락 예상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가들 의견이 다양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명 중 2명은 하락을, 2명은 상승을, 나머지 1명은 바닥을 다지는 시기, 즉 보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마치 대부분의 의견이 하락인 것처럼 기사가 됐을까요? 속내는 알 수 없고 위 전문가 분들이 모든 의견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마다 예상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하는 분들도 위 전문가 5인의 의견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상승을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하락을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혼조세를 보일 거라고 또 합니다. 이는 그만큼 현재의 부동산 흐름을 읽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라는 방증이겠죠. 상승 뷰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상승 요인만, 하락 뷰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하락 요인만 보이기도 마련입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진 뷰 역시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일단 유주택자이고 투자도 하기 때문에 급등은 아니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게 개인적인 자산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의 바람을, 저의 희망을, 욕망을 억누르고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철저히 데이터 분석에 의해 풍경을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원래부터 중요했던 것이 서울, 인서울에 대한 신뢰와 가치는 이번 하락장을 지나면서 더욱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면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심화가 될 전망인데요. 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입 지역에서 총 송파구를 제외하고 실거주 의무 지역이 들어가지 못한 건 가격 외에 이러한 숨은 뜻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들 4구 중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지인 매입 지역 5위에 들었다고 봅니다. 마용성에 포함된 마포구는 입지의 힘, 성북,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일 것입니다. 영등포구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일 텐데요. 강남권을 뜻하는 영동이 영등포의 동쪽에서 비롯된 말이니 권토 중례를 도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서울입니다. 일찌감치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두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한양에서 10리 안에 살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시면서 한양집을 정리를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9년이 지난 뒤에 결국 경기도 남양주시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생가가 있어서 그곳을 그리워한 것도 있겠지만 유배 생활 동안 한양집이 급등을 한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인한양이 대세였던 거죠. 다산 신도시는 그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서 그 호를 따서 네이밍을 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심리는 약 4km이지만 조선시대 기준 환산 실질거리는 대략 약 한 5.63km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억지로 꿰맞추면 다산 신도시는 중랑구나 노원구 기준 직선거리로 서울 심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현 시대에서는 사실 그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더 중요하니까 따져보면 물리적 거리는 대략 15km 전후에 지하철로 환승 없이 잠실역은 20분, 삼성역은 한 번 환승으로 35분의 접근이 가능한 다산 신도시이죠.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도권 평당 분양가가 1,800만 원을 육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어지간한 곳도 분양가는 5억 원 전후입니다. 인구가 크게 줄어드니 서울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인서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입지 아닌가요? 저는 가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와 묘를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정약용 선생님도 다산 신도시의 성장을 마음에 들어 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